앞에서 만나 홍차와는 커피를 마시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가혁입니다. 와,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히 건설다방 이동식 분점을 열게 됐습니다. 우! 아, 정말 날씨도 좋고 이래저래 참 아름다운 날이네요. 아, 근데 우리 부사장님 여기 사진만 있는데 부사장님 어디 가셨나? 아, 부사장님! 아니 사장님 아,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 오다니요. 지금 예.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오프닝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아, 이거 그래요? 제가 다 세팅한 오, 거예요 이거. 아, 예쁘게 잘 세팅하셨네. 제가 지금 정리한 그 스트로 빨대예요 지금. 네, 드디어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일을 하시네요. 지금까지 일했어요 진짜. 아, 네. 아, 저는 또 오늘 이렇게 건설다방 찾으시는 분들이 날씨 때문에 춥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또 기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네요. 정말 그 기도가 통했는지 네.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포근해요. 너무 좋죠? 네. 이렇게 제가 또 날씨 요정을 또 날씨 열심히 요정 합니다. 그렇구나. 자 그런데 사장님 네,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아침부터 네. 왔는데 어딘지 모르고 왔어. 실려오셨군요. 실려왔어요. 네, 이곳은 바로 건설의 미래 건설기술교육원입니다. 바로 이 지금의 건설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는 우리 건설 기술인 분들,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예비 건설 기술인 분들이 찾는 곳인데 저희가 이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설다방 분점을 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하면서 건설 기술인 또 건설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드디어 저희가 진짜 예비 건설 기술인들을 직접 여기서 만나 뵐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건설 기술인 분들과 또 예비 건설 기술인 분들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또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찾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계나 시공, 건설 사업 관리 등 교육뿐만 아니라 BIM이라든지 드론, 그리고 로봇 등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건설 기술인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야. 어디 계신가요? 어디 오세요. 계신가요? 어서 오세요. Out of my mind, thinking I was born in the wrong time. One of a kind, living in a world gone plastic. Baby, you're so classic. Baby, you're so classic. Baby, you're so classic. Oh, a dozen roses, anything for you to notice. All the way to serenade you, doing it's not your style. I'ma pick you up in a Cadillac like a gentleman, bring it glamour back, keep it real to real in the way. 어서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건설다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건설다방입니다. 저는 저 예. 바닐라 라떼로 주시죠. 아, 저기 바닐라 라떼 네. 맛있게 좀 말아주세요. 네. 왠지 포스가 네. 원장님 같으세요. 평소 혹시 저희 건설다방에 어떻게 알고 계셨었나요? 건설 네. 다방이 생겨서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특히 우리 이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네. 이렇게 좀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은 국토개발과 건설과 관련된 아주 따끈따끈하고 재밌는 이런 매체를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네. 또 건설다방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분점까지 특별히 오게 됐거든요. 예. 너무 재밌는 주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교육받는 건설기술인 다 아주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해서 건설기술교육원도 앞으로 우리 교육생들에게 더 유익하고 재밌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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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피 가져가시죠. 아, 커피? 예, 예. 네, 따뜻한 바닐라 라떼 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카드도 됐는데. 5,000원인데. 어떻게든지 팔려고. 어떤 거 드릴까요?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커피를 이제 예. 드셨는데. 저는 뱅쇼. 아, 뱅쇼도 역시 뱅쇼는 겨울에는 뱅쇼죠. 술인데? 그러니까요. 알코올 안 들어갔어요. 오늘 건설기술교육원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BIM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BIM. 네. 또 건설다방에서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예. BIM은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스마트 기술, 스마트 건설, 그리고 BIM이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서 앞으로 이제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반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이 광주인데 광주광역시인데 전라도 광주. 네, 인천까지 와서 2달간 지금 토목 BIM 양성 과정 교육 받고 있습니다. 와, 토목 BIM 양성 과정. 네. 예.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은 여기서 배운 BIM 활용 기술을 가지고 설계 회사에 취직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배웠던 기술들을 결과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보람찬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설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재미난 직종입니다. 현장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비 건설 기술인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희가 멀리서나마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있었던 우리 건설 기술인 분들 그리고 예비 건설 기술인 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보니까 더 기쁘고 너무 신나는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희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네, 또 다른 스페셜 건설다방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야, 정말 그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 그럼 네. 그분을 만나러 한번 우리 가볼까요? 가볼까요? 고고! 네, 가요. 역시 강실안이 따뜻하네요. 네, 따뜻합니다. 아, 여기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특별한 손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는데 저희가 커피도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저희가 네. 다방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건설다방 손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의 김연아입니다. 저는 집과 도시에 관해서는 뭐든지 연구하고 궁금해하고 있고요. 김연아의 시티라이브라고 하는 주제로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건설다방에서 도시 계획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마다 약간 아쉬웠던 것이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드디어 오늘 네. 모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어떤 이야기로 따가닥 스타트를 끊어볼까요? 도시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인데요. 네. 사실은 도시하고 제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문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량이 있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 그다음에 또 강이 있어야 되는데요. 농산물이 많아지고 먹을 게 많아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집도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도 필요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면 이것 말고 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살아야 될 집 필요하죠. 또 교통도 있어야 되죠. 전기도 흘러야 되죠. 물도 있어야 되죠. 거기다가 또 아이들이 다닐 학교, 병원, 공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네요. 저는 뭐 항상 사우나와 순댓국집은 있어야 돼요. 필수죠. 필수예요, 필수. 네. 그거 없는 도시는 안 가요. 도시마다 다 같은 도시는 또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도시에는 공항이 있고 인천같이요. 어떤 도시에는 부산같이 항구가 있고 또 사람마다 사는 집 모양도 각 도시별로 다 뭐 약간 다르잖아요. 다양하고요. 도시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또 도시에 어떤 산업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만 봐도 그 도시의 모습을 일차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 만큼 도시는 산업과 먹거리와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도시마다 다 다른 게 여행 가보면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역사가 보이기도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중국 각 도시를 갔는데 이제 유럽 식민지를 많이 갔어요. 홍콩에 가면은 영국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또 마카오 가면 포르투갈의 흔적을 볼 수가 있고 칭다오가 독일 식민지였던 걸 아시죠? 거기서 왜 맥주가 시작됐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안에 지금도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특징적으로 유럽의 주거 공간 혹시 건물을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프라하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로맨틱하고 되게 예쁜 도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건물들 색깔이 다 이렇게 알록달록 다른데 또 그 건물들이 따다다다다 다 붙어 있더라고요. 건물 사이가 이렇게 왜 가까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이제 중세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빈번한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가장 큰 목적이 이제 방어였거든요. 그 방어를 위해서 이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네. 그 성벽을 이렇게 높이 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성 안에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성벽은 높아지고 건물도 다닥다닥 붙게 되고 또 만약에 폭탄이 날아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지 연쇄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것뿐만 아니겠지만 예.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예. 다닥다닥 아주 밀집된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방어의 목적으로 썼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배우게 되나요? 또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었을 때는 느꼈던 게 그 건물들이 모양도 비슷하고 또 건물도 그 비슷한 모양의 건물들이 쭉 질비해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건물들이 있을까? 쌍둥이 같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것도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회색 아연 지붕 그리고 베이지색 벽들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의 권력욕 때문에 그랬어요. 1852년에 이제 그 공화정을 무너뜨린 나폴레옹 3세라고 있어요. 나폴레옹 3세는 이 파리를 런던만큼은 우리가 이기고 싶다라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를 런던을 넘어서는 어떤 상징으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래 건축으로 건물로 이기자. 이 파리를 유럽을 대표하는 견본 도시로 만들자 해가지고 다 갈아엎은 다음에 지금의 파리로 만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건축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건축의 중심으로 예,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군요. 파리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사실은 파리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비되어 있지 않는 도시였는데요. 나폴레옹 3세 시대에 오스만이라고 하는 파리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의 파리 대개조 계획을 이제 집행하시게 되는데 자그마치 17년 동안 이 파리 대개조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좁은 골목들을 정비를 해요. 그래서 지금의 파리에 굉장히 큰 대로들이 많은데 맞아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사형 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심성을 갖게 돼요. 네. 그리고 5층에서 8층의 건물들이 비교적 비슷한 외모로 굉장히 미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게끔 네. 도시를 설계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시민들의 많은 협조라든지 인내도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도로 공사하는 것만 봐도 저희는 이제 며칠만 걸려도 그렇죠.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 힘든 공사의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이 당시에 여기서 살고 있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이 쫓겨났다고 해요. 이제 요즘 말하면 강제.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아, 네, 강제로 그래서 진짜. 이때 파리 시내에 살던 사람들이 한 35만 명 정도가 35만 명이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예, 바깥으로 밀려났다고 하니까 결국 이 파리 대개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기는 하지만 어느 개발이나 이런 부정적인 그림자 또 부정적인 평가는 있게 마련인데 어쨌든 파리에도 그 비슷한 아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파리 대개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파리가 탄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파리가 이제 문화와 예술이 중심이 된 건 맞죠, 이제요. 사실 이제 먹고 사는 것과 이 위생의 문제,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되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문화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 중에 이 오스만의 파리 대개조 계획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 건물을 보다 우리나라 건물 보게 되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제 유럽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건물 거리를 좁게 지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뭐 마당이 기본이고 또 담도 있고 집과 집 거리의 사이가 좀 있잖아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거는 건물 만들 때 쓰는 그 자재랑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선조들이 만들었던 시설물,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하늘 동안 나무 아니었을까요? 나무. 맞습니다. 네. 대부분 목조였는데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넓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번지면 큰일 나잖아요. 나무집이니까. 그래서 이제 담장을 필수로 만들기도 했는데 네. 예전에 아주 예전에 큰일이 한 번 발생했어요. 사건, 어떤 사건이었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이임금님 때요. 나란 말 담이 경고에 달라. 그거는 중국말 같은데요, 진짜. 예. 때는 세종 임금 때인 1426년, 그 세종 8년 때였습니다. 그해 이제 2월 15일 한양 남쪽에 인순부라고 관아 건물이거든요. 그 인순부의 종 장룡이라는 종집에서 불이 나요. 당시 한양의 인구가 약 10만이고 주택수가 16,000여 채였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2,000채가 불이 타고 이재민이 10,000명 발생했으니까 당시 한양 인구 10명 중에 1명이 이재민이 된 거예요. 보고를 받고 바로 세종대왕이 달려오셔가지고 화재를 당한 이재민들이죠.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다시 집을 지을 목재, 기와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셨대요. 역시. 그리고 도성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성 안에 있는 집들은 담장을 높이 쌓아 화재가 나면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라. 성 안에는 도로를 넓게 닦아
사방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라. 또한 불이 번지지 않게 다닥다닥 붙은 민간을 철거하고 5집마다 하나씩 웅덩이를 파서 화재에 대비하라. 이야, 역시. 성군이죠. 네, 성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큰 화재 때문에 다닥다닥 붙은 민가가 대대적으로 철거가 된 거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또 나무로 집을 많이 지었던 나라가 또 있잖아요. 네, 예. 미국이 굉장히 목조주택이 발달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는 동부나 중서부 지역에 보면 침엽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목재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도 싸고 이동도 편리하고 또 요 당시에 마침 그 못이 대량으로 생산됐다고 해요. 이 땅 이 못이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되게 사소한 부품인데 예전에는 이 못을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대장장이가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든 아이고. 이 귀했네요. 수공못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와 함께 이제 경량 목구조라는 공법이 같이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것이 건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결국 싼 값에 빨리 지을 수 있는 것, 또 목조주택에는 굉장히 단열 효과가 있어서 겨울에 짓고 나서도 에너지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특징에는 그 도시의 또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생각나는 곳이 일본이거든요. 일본 여행 이렇게 다녀다 보면 도시 골목 걸을 때마다 저는 늘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뭐 어떤 게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 하면 요칸? 요칸. 아까 목욕탕 얘기하셨잖아요. 아, 역시 교수님 파이팅. 건물 외경도 이렇게 목욕탕이 생각이 나고 또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사는 집의 외벽이 이렇게 대부분 타일로 돼 있잖아요. 저도 보면서 이 목욕탕 타일이 많이 떠올랐었어요. 일본이 지진이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일 벽돌을 선호하게 됐는데 타일 조각이 작아서 떨어져도 다칠 위험이 이제 일반 벽돌보다는 약간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깨지면 그 부분만 갈아도 되니까 보수도 쉽고. 아, 그리고 창문을 보면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바로 망입 유리인데. 망입 유리? 망입 유리. 두꺼운 판 유리에 이제 철망을 넣은 창문이에요. 이것도 지진 대비용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철망이 이제 유리 표면과 이제 평행처럼 배치된 이 망입 유리 내구성이 뛰어나겠죠. 깨져도 네. 파편이 안 튀고. 방금 말씀드린 같이 이제 안전성이 높아가지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 공공장소에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망입 유리에도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강화, 접합, 노이, 망입 유리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호텔 창문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리 창문인데 일본은 망입 유리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도시 풍경을 살펴보니까 왜 도시가 이렇게 계획이 됐고 또 어떤 역사와 이유가 있었는지가 참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해외 도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는 국내로 눈을 좀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가 돋보이는 계획 도시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드릴까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네, 저도 이 타이밍인 거 압니다. 자, 우리나라 도시 설계의 특징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